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25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 공유 드리기 전에 이 패턴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원 같은 경우에 포항과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지그재그로 이제 약간 뭐 수원이 이기면 그 다음 맞대결에선 포항이 이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승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직전 수원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패턴 자체는 수원의 승이고요. 수원이 이번 시즌의 원정 전적이 다 다릅니다.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연패, 연승, 연무가 없는 그런 수원의 원정 전적을 봤었을 땐 수원의 패배가 없다라는 패턴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재개 후에 결과가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는 없다라는 패턴인데 토트넘이 오늘 또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는 아마도 이 패턴 자체는 깨질 것 같아서 크게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될 것 같고 13번 경기가 또 공교롭게도 또 토트넘 경기인데 10회차부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린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셔서 굉장히 좋은 정보고 직전에는 24회차 주중에 있었던 24회차에서는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13번 경기는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인데요. 이 패턴 자체로 봤었을 땐 토트넘의 승리가 없다라는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캐슬은 재개 후의 결과가 다 다르고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패배가 없다라는 패턴이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 아마도 켈른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 제외하고는 재개 후에 재개 후의 상황을 봤었을 땐 그 한 번의 경기 빼고는 정배 아니면 무승부, 이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종픽을 공유를 드리는데 최종픽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정배 위주 그리고 제 그 경기력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배 위주로 나오는데 아마도 축생픽에서는 조금 더 이변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생픽과 독식픽은 토요일 새벽에 올라갈 예정이니 그것까지 참고를 해주시고 나서 배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본인의 픽을 만드셔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배데이가 최근에는 정배데이가 좀 많아서 이 최종 픽은 조금 더 정배 쪽으로 가깝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전북현대 대 11위 성남의 경기인데요. 뭐 전북은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 1무 4패로 최근에 좋지 않은 분위기이긴 한데 일단은 뭐 수원의 김종우 선수 그리고 성남의 임선영 선수가 트레이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이번 주말의 경기에선 뛰지는 않겠죠. 아직 확정이 나진 않았었던 걸로 기사를 오후에 확인했었을 땐 확정이 나진 않았었고 거의 지금 뭐 발표만 남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선영 선수가 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종 선수가 물론 나쁜 선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성남에게 손해가 있는 그런 트레이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팀의 맞대결은 2승 3무로 전북이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 자체가 낮게 책정을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전북이 지난 경기에 상주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연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이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전북의 모습 또 김보경의 부상으로 인한 그런 공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진수 선수가 퇴장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주영 선수가 좌측 풀백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좌측 풀백으로 나온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런 뒷공간 그리고 측면 공간 같은 경우에 성남의 나상호 선수에게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상호 선수가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성남의 스타일과 조금은 맞지 않는 건지 현재까지는 성남에서 보여줬던 모습 자체는 이 전북을 상대하기에는 무승부까지는 조금 힘들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런 세트피스에서 성남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북은 세트피스에서 공격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비적으로
홍정우 선수, 뭐 이런 김민혁 선수 같은 이런 세트피스에서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전북의 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의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5위 포항 대 12위 수원의 경기고요. 포항은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끊었고 말씀드렸던 그 패턴 두 가지가 있죠. 이 맞대결에서 수원의 승, 또 수원이 원정에서 원정에서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패배가 나오지 않는다는 승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포항 쪽을 봤었어요. 이 수원의 불안한 이 측면 공간을 봤었을 땐 세트피스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항의 세트피스는 아니면 최근에 뭐 송민규든 뭐 팔라시오스든 팔로세비치도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여서 팔로세비치까지 나온다면 포항은 거의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론 일루첸쿠가 계속 풀타임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포항의 전력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여서 초반에는 승을 갔는데 제 생각도 경기력 자체로 접근했었을 땐 포항의 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패턴적인 부분이 조금 너무나도 걸리고요. 이 포항도 수비적으로는 중앙 공간이나 측면 공간,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중앙 공간은 수원의 고승범 선수나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경기 박상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기훈 선수 대신에 또 나온다면 수원이 이런 활동량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또 이변을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경기력적인 부분도 약간은 있어서, 또 배당 자체가 해외 배당과 이 포항의 경기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이 많은데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높게 책정이 된 이 배당적인 측면을 봤었을 땐 이변의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율이 너무나도 많이 몰린 경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 정도로 몰리면 수원이 가끔씩 뒤통수로 이제 뭐 이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그래도 승무 쪽 포항 사이드가 맞지 않나. 수원의 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일단 패턴 때문에 저는 수원의 승까지 받쳐서 승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2위 인천 대 3위 상주의 경기인데요. 인천은 김호남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큰 부상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마 상주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오반석 선수를 임대를 했는데 제가 초안픽에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전북에서 주중 경기 또 있고 또 그 컵 대회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반석 선수를 바로 보내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말 경기는 출전하지 않을 거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시즌 무승부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경기력적으로는 당연히 상주가 우세하죠. 상주에 오세훈이나 문선민이나 강상우나 다 최근에 폼이 좋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8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는 상주 사이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높아요. 전 한 1.5배당 정도로 받을 줄 알았는데 그만큼 약간은 위험한 경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아길라르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무구사까지 같이 살아났던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 또 이준석 선수가 김호남 선수 대신에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스피드적인 부분을 봤었을 땐 상주가 그래도 압박과 역습이 좋은 팀이긴 하지만 이런 수비적으로는 뒷공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아길라르의 패스 한 방으로 뭔가 송시우나 이런 이준석 선수를 노린다면 한 방을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상주의 이런 수비적인 밸런스나 이런 미드 진의 이 중원의 차이를 봤었을 땐 상주가 인천에 비해서는 중원에서는 우세인 것 같고 또 경기력적으로도 우세기 때문에
인천에 승을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무패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게 뭔가 상주가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그랬고 인천이 좋지 않았던 그 강등에 가까웠던 상황에서 상주가 인천에게 패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김태환 감독이 조금 봐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 경기는 승무 쪽으로 가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안전하게 무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22 노리치 대 16위 웨스트햄의 경기인데요. 노리치는 5연패를 하고 있고요. 웨스트햄은 뭐 스누드그레스 선수가 부상이고 일단 뭐 동기부여 자체는 두 팀 다 있습니다. 노리치는 이 강등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등 버프가 있을 거고요. 웨스트햄 역시 강등권 탈출. 현재 뭐 순위적으로는 아직까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자, 일단 투표율은 웨스트햄이고 상대 전적도 웨스트햄이 우세한 부분이 있고요. 배당 자체도 웨스트햄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땐 이런 지금 웨스트햄이 뭐 이번 또 주중에 있었던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런 보엔이 지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란스인 선수가 또 결장을 하면서 체력적인 보충이 됐을 것 같고 뭐 포르날스나 수책 선수도 지속적으로 득점을 해주고 뭐 안토니오 선수도 전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알레르 선수까지 복귀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노리치의 수비를 봤었을 땐 크로스 공격에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 있고 또 측면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잡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노리치의 모습을 봤었을 땐 이변이 나와도 승보다는 무승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웨스트햄이 뭐 수비적으로 불안한 뒷공간을 내주고 이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현재의 지금 노리치의 모습은 강등에 지금 너무나도 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7위 와포드 대 15위 뉴캐슬의 경기인데요. 와포드는 지금 연패를 끊었어요. 연패를 끊었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패턴 결과가 다 다르고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와포드에 승이 없다라는 패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초안픽에도 와포드에 무승부를 갔었고 최종픽에도 무승부를 갔습니다. 일단 배당 자체는 와포드 쪽을 보고 있기는 한데 뭐 상대 전적도 와포드 쪽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디니, 뭐 사르, 뭐 두쿠레 이런 선수가 와포드에 있긴 하지만 데올로페오가 없으면서 이런 이 역습 카운터에 있어서도 사르 선수 혼자서 이제 사르 선수가 물론 뭐 이런 스피드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이런 사르 선수를 활용한 역습을 할 때 더 좋았던 점은 데올로페오가 시선을 끌어주고 패스 한 방으로 이를 사르 선수에게 뒷공간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좋았었던 와포드였었는데 이 데올로페오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사르 선수가 패스를 받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제 몰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역습에서 물론 좋은 부분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좀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동기부여 자체는 와포드 쪽이 있고 뉴캐슬은 사실상 동기부여가 크게는 없어요. 일단 뭐 강등권에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 애매하긴 해서 그런 약간의 동기부여가 있긴 하겠지만 동기부여 자체는 와포드여서 경기력 부분보다는 이런 정배를 와포드가 받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와포드의 수비를 봤었을 땐 이런 뭐 세트피스에 약하고 측면 공간을 많이 내주고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뉴캐슬의 막시맨과 알미론을 와포드가 막아내기에는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뉴캐슬 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는 경기고요. 이변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경기고 그렇지만 뭐 뉴캐슬 승리를 가기에는 뉴캐슬 역시 뭐 맨시티에게 대패를 하기도 했고 뉴캐슬의 수비도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와포드는 세트피스가 나쁘진 않아요. 이런 디니 선수가 좀 제공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에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뉴캐슬이 지난 경기 대패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폴더가 여유가 있었다면 무패, 뉴캐슬 사이드로 가고 싶은 경기인데 일단 폴더가 여유가 없고 단통으로 간다면 저는 단통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벌리 경기고요. 리버풀은 핸더슨이 부상이고 벌리는 제코크 선수 그리고 반스 선수가 부상입니다. 리버풀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벌리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벌리는 유로파에 대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가 있을 것 같고요. 리버풀은 홈에서 전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리가 일단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부분이 많아요. 뒷공간이나 아니면 중앙 공간, 역습에 약한 모습, 측면 공간 많이 내주고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리버풀이 가끔씩 수비 숫자가 불안해서 뒷공간을 내줄 때가 있긴 하지만 벌리가 역습에서 지금 최근에 준수해졌다지 엄청 좋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리버풀의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통 승으로 가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홈에서의 전승이라는 기록이 리버풀에게 있어서는 동기부여라고 봐서 저는 리버풀이 동기부여가 있다면 단통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첼시 경기고요. 셰필드는 룬드스트럼 그리고 플렉 선수가 부상이고 첼시는 캉테 그리고 토모리 선수가 부상인데 일단 첼시는 토모리는 어쨌든 크리스텐센이나 지금 주마나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캉테 선수의 부상은 조금 타격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캉테 부상 이후로 약간 흔들렸던 그런 첼시였기 때문에 셰필드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첼시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재개 후에. 그리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저 역시도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을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첼시가 배당 자체도 조금 높게 책정이 됐고 저는 초안픽에도 무패를 갔었고 최종픽에도 무패를 보고 있는 경기고요. 셰필드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땐 세트피스에서 불안하고 역습에 조금 약한 그런 부분 그리고 크로스 공격에 약하다. 그리고 첼시는 최근에 플리식 그리고 윌리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땐 셰필드 역시 체력적인 부담은 일정적으로 좀 불리하고 워낙에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첼시가 유리하지 않나. 첼시의 최근 그 사이드 공격 을 봤었을 땐 첼시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셰필드가 역습을 당할 때 위험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셰필드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첼시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경기를 무승부로 또 이변을 약간 보는 이유는 일단 캉테가 없는 부분도 있겠죠. 캉테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첼시가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을 봤었을 땐 크로스 공격에서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봤었을 땐 셰필드가 크로스 공격 하프 스페이스에서 크로스가 워낙에 좋고 또 셰필드가 세트피스가 굉장히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봤었을 땐 첼시가 부러질 경기에 조금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승도 갈까라고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인데 결론적으로는 미드진에 있어서 룬드스트럼 그리고 플렉 선수가 부상인 셰필드이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는 첼시가 우세할 것으로 봐서 캉테가 없더라도 우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맨시티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동기부여적 측면은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굳이 찾자면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까지는 해야 좀 무승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맨시티는 아게로가 부상이고 재개 후에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이런 무페이, 코널리, 에런 모이, 트로사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크로스 공격이 좀 좋은 편이고 세트피스 역습이 좀 준수한 편인데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팀이고요. 수비적으로는 볼 처리나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하고 역습에 조금 취약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맨시티가 약간 압박에 당황하는 경향이 있어서 브라이튼이 압박이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뭐 이변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브라이튼의 수비를 봤었을 땐 지금 맨시티가 뭐 동기부여가 크게는 없더라도 지금 맨시티 자체의 그런 어, 이 전력을 봤었을 땐 지금 뭐 유망주 선수도 들어와서 뭐 잘해주고 있고 뭐 필포덴도 잘해주고 있고 물론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 뉴캐슬을 대승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이변을 보지 않고 맨시티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폴더가 여유가 있었다면 무승부도 바쳐도 좋을 것 같은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경기는 축생픽에서는 무승부도 바칠 것 같은데 일단 최종픽에서는 폴더가 부족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입니다. 대구 대 울산 경기고요. 뭐 초안픽과 동일하게 울산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에드가가 이번 경기에는 나올 것 같고 대구가 지금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고 울산은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는데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이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배당이 너무 높아요. 울산이 이 정도까지 받을 배당인가 라고 조금 위험한 경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는 이런 측면 공간, 뒷공간 그리고 중앙 공간 이런 부분 미드진에 있어서 이런 김선민 선수 그리고 츠바사 선수가 대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울산에 있는 이 뭐 신진우나 그리고 원두재 그리고 윤빛가람을 막아내기에는 중원 싸움에서 좀 많이 밀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대구의 공간들을 봤었을 때는 울산이 준유호나 김인성이나 이런 대구가 조금 공간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저는 울산 쪽을 보고 있는데 반대로 대구 역시 역습에서 좋기 때문에 울산이 조금 공격적으로 임하는 상황에서 이 대구가 수비적으로 잘 막아낸다면 역습 카운터로 대구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배당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화력 자체는 울산은 또 비온 존슨이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강원 대 광주 경기고요. 일단 광주는 이민기, 여봉훈이 퇴장을 당했고 지금 현재 3연패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무승부가 적은 팀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초안에는 승무패 쪽으로 좀 봤었어요.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왜냐면 강원이 지금 최근에 병스볼에 대한 그런 의문점도 많고 또 병스볼에 대해서 약간 파이법을 많은 팀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원은 결국에는 이런 병스볼을 잘 막아내기만 하고 카운터 치면 결국엔 뒷공간 다 아예 뒤를 열어두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뒷공간을 내주는 그런 팀이어서 지금 좀 병스볼이 조금 막히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에서는 엄원상 그리고 펠리페가 있죠. 아마 윌리안 선수는 못 나오긴 하지만 그런 역습 카운터에 있어서 조금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약간 이변의 가능성을 보고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조금 생각을 바꾼 게 과연 강원이 또 그렇게 나올까, 또 조재환을 풀백으로 쓰는 그런 멍청한 전술을 또 가지고 나올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 경기만큼은 강원이 5연패를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개인적으로 윌리안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광주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는 조금 약간은 무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엄원상 그리고 펠리페만으로는 김재건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지만 윌리안 선수만큼의 크랙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공격에서의 조금 무뎌진 그런 공격을 생각을 했고 강원이 잘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뭐 지금 병수볼에 있어서 지금 뭐 약간은 경질설도 약간은 돕니다. 이런 찌라시도 있고 또 기사에서는 시장 구단주 와가지고 병수볼에 대해서 좀 얘기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기 때문에 강원이 이번 경기에서는 김병수 감독뿐만이 아니라
선수 자체들도 선수진들도 단단히 무장을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경기 연패를 끊고 단통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승을 봤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축생피까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 그래 에버튼은 유로파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것 같은데 에버튼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울버햄튼은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고 무승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자가 꽤 있어요. 근데 뭐 홀게이트 그리고 이어비 선수는 아마도 출전 가능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스타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다 뭐 역습, 압박, 그리고 세트피스가 좋은 팀이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지금 울버햄튼이 연패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울버햄튼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에버튼이 뭐 칼버트 루인과 히샬리송의 투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에버튼이 너무나도 좀 공격적으로 좀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주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울버햄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울버햄튼의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에버튼의 수비가 역습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꽤 있고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울버햄튼을 봤었을 때 울버햄튼이 뭐 지금 연패하고 있기 전에는 연승하고 있었을 때는 그 아다마 트라오레의 크로스, 우측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히메네스의 헤딩, 이게 연속으로 득점이 됐었던 그런 경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크로스에서도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에버튼이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경기에서만큼은 울버햄튼이 연패를 끊어내고 동기부여적 측면도 울버햄튼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경기입니다.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뭐 동기부여는 빌라가 강등 버프, 이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사실 거의 잔류가 확정된 상황이어서 최근에 동기부여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빌라는 웨슬리 그리고 맥타겟은 웨슬리는 부상이고 맥타겟은 뭐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개 후에 승리가 없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4연패를 하고 있고요. 톰킨스 그리고 케일 선수가 부상이고 재개 후에 무승부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초반픽에도 제가 빌라 2변으로 빌라 승을 봤었는데, 일단 빌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릴리시, 엘가지 그리고 트레제게 이런 선수진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레이나 키퍼가 지속적으로 준수하게 선방을 해주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동기부여가 너무나도 떨어진 모습이 보여서 사실 경기력 자체로 접근을 했었을 땐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었을 땐 무승부 같긴 한데, 뭔가 자꾸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가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적으로 조금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역습과 크로스 공격이 조금 준수한 빌라기 때문에 그릴리시의 한 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동기부여적 측면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이 경기 좀 어렵긴 해요. 일단 북런던 더비고요. 두 팀 다 유로파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토트넘은 다이어가 부상이고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일단 결과가 다 다른 패턴은 아마도 주중에 또 경기가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일정적으로는 일단 아스날이 유리하고요. 아스날은 은케티아가 퇴장을 당했고 부상자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일단 연승이 끊겼고 원정에선 3연승을 하고 있는 아스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스날 사이드로 갔고요. 일단 토트넘이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땐 초반에는 승패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패턴적인 부분에서 그 말씀드렸던 13번 경기가 10회차부터 지금 25회차인데, 뭐 중간에 코로나로 한 두세 회차 제외하더라도 10회차 이상으로 결과들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토트넘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패 쪽으로 갔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땐 이 다이어 선수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토트넘이었고, 센터백으로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다이어가 빠짐으로 인해서 산체스가 나올 텐데, 산체스가 개인적으로 조금은 불안한 선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아스날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고 두 팀 다 수비적으로 공간을 많이 내주는데, 이 선제골을 넣는 팀이 조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승패로 봤었고, 선제골을 넣는 팀이 선제 실점을 하게 된 팀이 라인을 더 올릴 거기 때문에 두 팀 다 역습에서 좋은, 토트넘은 손흥민이 있고 아스날은 오바메양이 있죠. 그러면 봤었을 때는 승패로 나눠질 경기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다이어가 부상인 부분, 그리고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을 봤었을 땐, 그리고 아스날의 최근 경기력을 봤었을 땐, 아스날이 물론 울버햄튼전이나 뭐 레스터전이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엔 분위기가 좋지 않은 레스터일지라도 경기 자체는 레스터 상대로 아스날이 굉장히 또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아스날 사이드로 가도 좋을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만 추천은 토트넘 사이드로, 추천 자체는 토트넘 사이드로 드리는데, 저는 이변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변이 나올 경기처럼 보여서 저는 무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일단 레스터가 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되긴 했어요. 일단 본머스는 강등 버프가 있고, 레스터는 챔스 4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는데, 일단 본머스는 4연패를 하고 있고요. 레스터는 일단 재개 후에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레스터는 벤치렐 그리고 메디슨은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페레이라 선수는 여전히 부상입니다. 일단 본머스가 또 주중에 경기가 있습니다. 주중에 경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5연패고, 레스터에게까지 패배를 하게 되면 6연패인데, 일단 오늘 있는 경기 살펴보고 경기력 보고 축생픽에는 아마 무승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고요. 일단 뭐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본머스가 수비적으로 뒷공간을 맨유 상대로도 약간 공격적으로 임하면서 약간 뒷공간을 내줄 때가 있었는데, 그 뒷공간을 내줬을 때 레스터 하비반스 그리고 이런 바디 선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메디슨까지 복귀를 한다면, 저는 레스터가 손쉽게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강등 버프 쪽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레스터의 그런 결정력 그리고 답답한 경기력,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땐 본머스가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임하고 역습 카운터를 노리는 식으로 나온다면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머스가 맨유 상대로도 득점을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본머스의 경기력을 보고 축생픽의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레스터의 이런 부상자 복귀 소식이 있다면 저는 레스터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력적으로도 상성적으로도 본머스의 이 뒷공간을 생각을 했었을 땐 레스터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저는 이렇게 배팅을 했습니다. 전북승,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패턴 때문에 지웠고요. 세 번째는 상주 사이드, 네 번째는 노리치의 패배, 5번 경기는 무승부, 6번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 7번 경기는 첼시 사이드, 8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패배, 9번 경기는 대구의 패배, 10번 경기는 강원 승, 11번 경기 울버햄튼 승, 12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 승, 13번 경기는 아스날 사이드, 14번 경기는 레스터 쪽으로 봤습니다. 일단 14경기 이렇게 분석을 마쳤고요. 토요일 새벽에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